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했던 물건이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십 회원분 중에 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나름 조사를 좀 해봤어요. 분명히 아리까리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물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만 해체된다면 가격 대비 꽤 괜찮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한번 샅샅이 뜯어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조사를 한번 해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지자체 허가권자, 이게 지적제조사 지정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얽혀있는 지적, 땅의 현황 및 필지, 모양 이런 거를 바르는 그런 공공의 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어긋나 있는 이런 필지들, 그리고 관계지번처럼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적제조사를 통해서 좀 더 바르게 발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이 물건은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물건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자, 하청면 소재지입니다. 하청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고현이고요. 고현 시내, 거제 시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목 쪽, 이렇게 부산 넘어가는 길목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산을 넘어갈 때는 요 길로 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장목 쪽으로 얘가 가는데,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길을 타고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전부 하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목 쪽으로 칠천도 쪽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칠천도 섬도 하청면에 속합니다. 자, 오늘 물건은 하청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하청면 소재지가 유동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쪽으로 이제 메인 차들이 부산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이쪽으로는 하청하고 서부 장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이거기 때문에 하청면 소재지를 많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 차량도 많고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식사나 주거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 치고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초중 고등학교가 다 있고요. 먹거리나 기본 인프라들이 활용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용이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위치는 하청면 소재지 바로 인근에, 여기 하청면 사무소거든요. 바로 길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 상가치고는 물건의 위치가 꽤 좋아요. 거기에다가 뒤에 보면 이게 공영 주차장이거든요. 자, 공영 주차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 상가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치는 비도심 기준으로 봤을 때 꽤나 괜찮은 위치다. 그리고 가서 물어보시고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면 소재지 이 앞쪽 위치가 장사하기에는 제일 괜찮아요. 하청면에서.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처음부터 눈여겨보긴 했는데 필지가 여러 개가 있고 막 이렇게 관계지번처럼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체크할 게 있어서 그냥 지나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됐고요. 자, 우선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02 타경 29134번이고요. 하청리 670-5 웨이 필지 이렇게 돼 있고요. 670-3, 5, 7 이렇게 세 필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 면적은 80평이고요. 건물은 138평 정도 됩니다. 공부상으로는 이렇게 면적이 안 나와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감정가가 3억 8,800, 현재 41%까지 떨어져서 1억 5,800이에요. 건물의 연면적이 140평 가까이 되는데 1억 5,800이면 정말 싼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낙찰이 됐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한 이유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거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자, 다시 10월 23일에 1억 5,800 최저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물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는, 자, 내려보시면 쭉쭉쭉 내려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에 보면 1층이 65만원에 월세를 한쪽에 내고 있고요. 한쪽은 또 30만원에 내고 있어요. 또 비어있는 상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한 30 하면 1층 세만 해도 한 120 나옵니다. 2층은 빼고요. 그럼 2층에 30씩 뭐 이렇게 넣으면 빼가 한 8, 90 다 들어왔다고 예상했을 때 그 정도의 월세가 나옵니다. 지금 1억 5천 선에 최저가가 나와 있는데 괜찮지 않나요? 그죠?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물건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 요 필지를 보면 세 필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세 필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 건물은 요거거든요. 자, 요건데
요렇게 필지가 하나 더 튀어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필지는 다른 건물이 앉아있죠. 그죠? 그래서 법정지상권 운운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추가적인 내 땅에 다른 건물이 옛날부터 사용을 해왔다면 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지료 청구에 할 수 있겠지만 같은 동네 살면서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 건물이 앉아있는 요 땅만 그냥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입 여부를 검토하시는 게 맞고요. 자, 다음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주의사항에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요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상 2번지인데 또 등기사항에는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여기 지상에 소재한다 등등, 그리고 타인 소유의 건물이 소재하고 정확한 위치 경계 확인은 지적 경계 측량을 해봐야 되고, 법정지상권이 있을 수도 있고 등기사항 증명서의 필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대장상은 이렇게 돼 있고, 내용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죠? 이거 들고 여러분들 건축설계사 사무소 가셔도 명확하게 답을 못 내놓을 가능성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아니면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럴 거거든요. 저희가 어제 오후 내내 공부 다 떼보고 이렇게 조사를 좀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지적제조사 이제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적제조사라는 것은 필지가 서로 엉켜 있을 때 니 것 내 것 구분을 해서 이렇게 바르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고요. 3분의 이상 동의가 있어서 사업부지 내에 3분의 이상이 동의를 해서 현재 지적제조사 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 이제 지정이 돼서 아마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거는 지자체 한번 더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 보시면 여기 필지를 한번 떼보시면요, 남의 필지를 떼봐도 여기 건물의 관계 지번처럼 같이 필지가 표시가 되고요. 요 뒤에 있는 집도 떼봐도 앞쪽의 필지, 지금 매각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내 땅의 관계 지번처럼 지번이 표기가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관계 지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이제 하필된 상태에서 분필이 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관계 지번은 이런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관계 지번. 자, 땅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한 필지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건축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서 여기 건물 하나 지었어요. A 건축물, 그리고 여기 B 건축물, 여기 C 건축물 이렇게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 필지예요. 근데 이제 이게 친척들끼리 뭐 사고 팔기도 하고 정야가 되기도 하고 매매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구분 소유적 관계 비슷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C하고 너 이 정도는 네가 해 해서 건축물은 소유자가 변경이 되고, 토지는 소유자가 변경이 안 된 채로 자기네들끼리 그냥 써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인척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필지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구분 소유적 관계 공유지분을 넣었을 수도 있고요. 토지 같은 경우 뭐 귀찮으니까 건축물만 이렇게 소유권을 받고 토지는 그대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뒤늦게 필지를 잘라 가지고 또 C의 명의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마찬가지 이 B도 이렇게 잘라가요. 처음에는 안 잘라갔다 나중에 잘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의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것에는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분필이 되면서 최초에 이렇게 같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된 이 최초의 한 필지였을 때의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잘라진 필지에 대해서 모두 관계 지번으로 필지 표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C의 건축물 대장을 떼봐도 요 필지 나중에 이제 분필된 필지입니다. 요 필지가 다 관계 지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B의 건축물 대장을 떼봐도 최초 한 필지였을 때의 이 한 필지, 이 토지에 대한 지번이 표기되다가 나중에 분필이 되고 하니까 건축물 대장에 어떻게 표기되느냐, 자기 필지, 여기 필지가 전부 다 관계 지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관계 지번으로 추후에 정리되지 않은 관계 지번들이 쭉쭉쭉쭉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필요에 의해서 분필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나중에 A라는 사람이 새로 허물고 새로 지으려 하니까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안 맞아서 실제 요만큼 더 떼오기도 하고 뭐 이래서 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 지번이 각 다른 건축물에도 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관계 지번이 추후에 분필되면서 이렇게 다른 필지까지 이제 표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그렇게 예상이 돼요. 이거는 저희의 경험상 내피셜이에요. 자, 떼보시게 되면 여기에 필지도 관계지번이 해당 매각 물건의 토지의 관계지번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실제 요거는 내 땅이잖아요. 내 땅이잖아요. 지금 매각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만약에 내가 낙찰자가 되면 이게 내 땅인데 이 사람도 듣고 있고 이 사람도 듣고 있잖아요. 이 뒤에 주택도 해당 매각 물건에 나온 토지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지 표기가 각각 다 되어 있는 거고, 요 건축물을 떼보면 심지어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요쪽을 침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 건물을 떼봐도 요쪽의 땅까지 관계 지번으로 나와요.
뒤에 땅까지. 자,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그 내용인 겁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상 지번이 뭐 요렇게 여러 개 있는데 또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또 요렇게 돼 있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요 필지 한 두세 필지가 빠지거든요. 다른 옆 건물에 있는 이제 땅의 필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빠져 있지만 공부상으로는 다른 사람 토지까지 관계 지번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 이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은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건물이 현재 매각 물건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공부를 보면, 자,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연면적 250, 125씩 1층, 2층이 그렇습니다. 125평방미터가 몇 평이냐면 40평이 안 돼요. 근데 자, 1층 면적 보세요. 이렇게 상가가 3개나 있어요. 요게 40평 더 돼 보이지 않나요? 저희가 의구심을 품었던 게 이게 면적이 분명히 1층 면적만 봐도 37, 8평이 아닌 것 같은 거죠. 누가 봐도, 현장을 가보더라도. 자, 그리고 건물 면적에 실제 가용 면적을 보니까 138평, 거의 뭐 60평이 넘게 층당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위에 제시외 포함하더라도 한 60평 이상 잡힌 거죠. 근데 공부상에는 38평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를 봤더니만, 자, 감정평가의 사진입니다. 사진. 요거는 뭐 제시외로 볼 수 있죠. 뒤늦게 이제 달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보시면 기역 제시외 건물, 요 고주목이라는 여기 술집이거든요. 저녁에 문을 여는 요게 제시외로 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즉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상에 공부에 이게 해당 건물로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외로 나온 겁니다. 제시외 매각 포함. 자, 매각 물건 명세서상 이 제시외도 매각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부상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건물의 개항도를 보게 되면 아까 보시는 요 복도하고 올라가는 계단 있죠. 그리고 여기 식육식당하고 중국집은 1, 2층이 이렇게 해당 매각 물건으로 공부에 포함되어 있고, 요 빨간 점선되어 있는 요게 아까 고주몽이었거든요. 요게 제시외라는 거예요. 제시외인데 평가에 포함되어 있고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1층 면적이 이게 37, 8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제시외인데 20평이 넘어요. 한 층당 면적이 20, 한 30평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제시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제 1층 면적이 60몇 평 돼요. 2층도 그리 되고. 그리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해당 건물의 이 부분은 제시외다. 공부상에는 없다. 하지만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시면 이 물건을 여러분들의 소유권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지은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제시외이긴 하지만 이걸 위반 사항으로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죠. 여러분들 20평짜리 집을 짓는데 막 이렇게 대수선에서 27, 8평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상에는 수정을 안 하고 쭉 이렇게 지내와서 그걸 그냥 매매하고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해당 물건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상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위반으로 등재가 된다면 허가업종이나 이런 거는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일반적으로 1층에 소매점이나 판매점, 뭐 일반적인 사무실 이런 거는 뭐 또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게 휴게 음식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허가업종이 아닌 경우는 이게 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2층도 마찬가지 임차인을 들여서 쓰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이게 제시외 건물이긴 하지만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고 낙찰 받으시는 분의 소유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공부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거 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나, 자, 매각 물건 명세서의 부동산의 표시에는 자, 제시외 1-1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2층, 1층, 1, 2층 각각 20, 2, 3평씩 이렇게 다 제시외이기는 하나 매각에 포함되어 있다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거고, 또 하나의 근거로 현황조사소에서 점유관계 조사할 때 임차인이 현재 그 술집 고주목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모 씨 같은 경우 현재 소유자하고 계약하였다고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낙찰자가 해당 물건까지도 점유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근거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 자, 이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건물 배치도 현황 도면이 되겠습니다. 옆집에 있는 현황 도면이 이제 공부상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적 재조사 때문에 이게 배치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 같은데, 옆집 건물이 어떤 거냐면, 자, 요 건물이에요. 미용실하고 요 건물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거. 요게 지금 매각 물건이죠. 이게 지금 붙어 있잖아요. 자, 요 건물의 건물 현황 배치도를 보게 되면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지적 경계를 보게 되면, 위석 지적 경계로 보게 되면, 자, 이게 지금 옆 건물의 배치도라고 보여주는 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옆 건물에 포함된 건물이 아니다라는 걸 또 말하기도 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이게 해당 매각 물건에 포함된 거고요. 우리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 이게 옆 건물이다. 여기 지금 고주몽이 있잖아요. 여기 고주몽이.
그래서 옆 건물에 포함된 건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배치도입니다. 이것도 뭐 옆집의 소유주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자기 거다. 이 부분만 자기 거다. 자, 그러면 해당 매각 물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해당 건물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는 그런 지적재조사 때 건물까지도 조사하려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배치도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해 지금 표기가 건축물 대장상 이게 1층이 38평, 아마 이게 요것만 지금 표기가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요거는 행정상에 실무상에 미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2011년 10월 7일에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해서 연면적을 250평방미터로 직권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건축물 대장의 실제 면적을 조사할 때 잘못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1960년대 때 지어졌던 최초 그런 건물이다 보니 기초자료를 아마 재정비하면서 연면적을 새로 산출한 것 같은데 이게 직권 변경을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250평방미터만 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 2011년 조사 당시에 건물이 어땠냐? 자, 이게 2009년 건물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거. 2009년에도 똑같이 고주몽하고 그대로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2009년에도 이렇게 건물이 있었는데 건축물 대장에 대한 연면적의 표기 면적을 직권으로 변경하면서 이걸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전에 건축물 대장의 연면적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직권으로 연면적을 새로 조사를 해서 직권 표기를 했는데 이게 연면적이 안 맞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실제 이게 직권 조사하고 나서 뒤에 지금 달아낸 게 아니잖아요. 추가 뭐 정축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있던 건물을 연면적 산출을 저희는 잘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도 아마 지적재조사 때 좀 수정 변경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해당 매각 물건은 현재 요게 제시 외에 건물이긴 하나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 수익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010 몇 년에 이걸 정축을 했다 이러면은 위반 건축물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건물이에요. 실제 옆 건물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졌던 것 같은데 그러면 1990년대입니다. 20년 이상 그대로 써왔다면 사실은 이게 양성화의 요건도 되고 이걸 왜 그대로 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태로 뭐 쓰는 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뭐 그래 왔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물건은 전체를 통으로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토지의 필지별로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건물 부분도 개선, 수정의 여지가 있다. 건축물 대장에 아마 수정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직권으로 그렇게 연면적 정정 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예전 데이터가 없어요. 워낙 오래전부터 있던 건물이니까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산정할 때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지적재조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현재의 필지를 바로잡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지적재조사이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이 이제 현재 기준으로 초과하지만 문제될 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매입 가능 여부를 타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이미 낙찰이 되고 소유자가 특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2층에는 3개 호실이 있는데 1개 호실은 쓰고 있고요. 2개 호실은 비어 있습니다. 아마 소유자가 살았던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세가 나가고 있고 이게 30이었나요? 그리고 여기 고주몽에는 65만원 세가 나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소유주가 예전에 운영을 했는데 꽤 오래전부터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아예 비워놓고 사람이 몇 년 자체 지금 부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으시는 분이 좀 정비를 해서 1층 여기 식육식당도 세를 주고 2층도 비어있는 거 세 주고 일부는 내가 살고 하면 현재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에 필지 여기가 나라 땅이 조금 물고 있어요. 요것도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정리가 될 거고 정리가 되는 필지만큼 내가 조금 돈을 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자, 저희가 어제 오후 시간 동안 내내 꼼꼼히 이것저것 지적도도 떼보고 토지 용적 확인 도면도 떼보고 소유주를 전부 다 떼보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나름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고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또 한번 지적재조사 부분 관련해서 문의도 해보시고 또 건축설계사무소나 이런 데 물어볼 때 이걸 좀 다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한 내용하고요. 매각물건 명세서하고 전부 다 들고 가야 돼요. 가서 이게 용역비를 주고 의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 안 가면 건축설계사무소도 이거 잘 모릅니다. 과거 히스토리까지 봐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전화 한 통 해갖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꼼꼼히 조금 더 조사하신 후에 입찰 여부를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별 문제 없다. 사용 수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물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입찰 및 명도 진행 저희가 도움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